아니 뭐라고. 중국에도 대홍수가 났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여러분, 이웃나라 중국에 재앙을 가져온 이 대홍수가 단순히 남일 같아 보이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이 재앙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자라던 어린 소녀 시절에도 지도를 보며 먼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이제 35살이 된 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뉴스라는 대형 뉴스 회사에서 리포터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매튜스입니다. 뉴욕의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직업을 얻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을 때 상사인 프랭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프랭크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인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자 프랭크는 에밀리, 동아시아에 큰 사건이 생겼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맡을 최고의 기자가 필요해요. 바로 당신이죠. 저는 뱃속에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었죠. 무슨 이야기죠, 프랭크? 저는 의자의 앞으로 기대어 물었습니다. 프랭크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중국에 대홍수가 났다는 소문이 들리지만 공식적인 보도는 전부를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주라는 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신이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이 사건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말이죠. 프랭크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한국과 한국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홍수와 한국의 제주도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동아시아의 기상 패턴과 기후 변화가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트와 행운의 펜,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따뜻한 옷과 우비도 챙겼습니다. 여행 가방에 지퍼를 잠그면서 저는 이번 취재가 이전에 취재했던 다른 취재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면서 이번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저와 이야기를 나눌 의향이 있을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홍수가 계속 떠올랐고 그곳에 도착하면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그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환경 변화로 인해 그들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을까요? 마침내 비행기가 베이징에 착륙했을 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공기가 왠지 모르게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을 걸어가면서 공기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지만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환경과학자, 지역활동가 등 연락처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를 만나기로 동의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긴장한 듯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이 이야기가 이미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수나 환경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 정부와 비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흥분과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했고 이를 알리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이 이야기가 제 경력뿐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여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널리즘, 자연, 인간 정신의 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시험하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그 모든 것이 아직 제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취재기자 에밀리 매튜스일 뿐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매우 바쁘고 시끄러웠던 도시가 조용하고 긴장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워 모든 것이 우울해 보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저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들은 홍수에 대해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계속 말했지만 저는 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환경보호를 위해 일하는 리웨이를 만났어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대화를 볼 수 없는 작고 어두운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리웨이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홍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라고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휩쓸려 사라졌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리웨이의 말을 적어 내려가면서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통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발각되면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홍수가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나무를 베어냈기 때문이었죠. 공장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너무 많은 공장이 세워졌죠. 그리고 홍수를 막아야 할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죠. 하지만 리웨이가 대화 마지막에 한 말이 저를 정말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홍수는 중국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우리의 문제를 인근 다른 나라로 옮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으로 가야 했고 제주도로 가야 했습니다. 중국의 대홍수가 한국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베이징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모든 공장에서 나오는 공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보았습니다. 강이 갈색으로 변하고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매우 조심해야 했어요. 저와 이야기하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 봐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말을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만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강 근처 공원에 갔어요. 비가 많이 와서 강이 훨씬 커져 있었어요. 반쯤 물에 잠긴 집들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작은 배에 물건을 싣고 물건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정말 슬픈 광경이었어요. 저는 돕고 싶었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금은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기에 제대로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메모를 안전하게 숨겨둔 채 짐을 챙겼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면서 베이징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구름으로 어두웠고 비가 더 내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무사하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리웨이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홍수가 제주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곳에 도착하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한 곳의 문제가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미션이 되어가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아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마일에 걸쳐 펼쳐진 침수 지역이 보였습니다. 진실을 찾아서 전 세계와 공유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시태그 3장 바다의 보석. 제주도로 향하는 동안 배는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바다는 거칠었고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바다가 저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섬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저는 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새파란 바다에서 초록색 언덕이 솟아 있었어요. 하지만 예쁘게 보였지만 그 밑에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공기에서 짭짤하고 신선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중국의 홍수가 이 작은 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제주대학교의 박수연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수연 박사님의 사무실은 지저분했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사방에 어항이 있고 벽에는 지도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녀는 중국의 홍수로 인해 제주 바다 생물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유입된 담수가 제주 바다의 염도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 많은 바다 생물들이 생존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죠. 강연이 끝나고 해변을 따라 산책을 나갔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작은 물웅덩이가 남아 있었지만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박 박사는 이 웅덩이에 예전에는 작은 바다 생물들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비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구에는 어선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는 어부들이 바뀐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한지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남아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해녀들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 유명한 여성 해녀들입니다. 대부분 할머니들이지만 물고기처럼 헤엄칠 줄 알아요. 해녀들은 해산물을 잡기 위해 공기 탱크 없이 바다 깊은 곳으로 잠수합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저는 영순이라는 해녀를 만났어요. 오랜 세월 햇볕과 바다에 노출되어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잠수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저에게 해녀들의 물질을 구경하자고 초대했습니다. 해녀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자 이상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순 씨는 해녀들이 사용하는 호흡 기술인 숨비소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바다의 노래 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해녀들은 물속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물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영순 씨의 얼굴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바다는 늘 해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지금은 섬의 심장이 병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해변에 앉아 멀리 보이는 배들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 전체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의 문제가 바로 이곳 제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홍수로 인해 바다가 변했고 해녀와 어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바다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었죠. 모든 것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습니다. 해녀들은 잠수를 그만둬야 할까요?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제주도 사람들은 이런 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까? 저는 기자로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곳의 문제가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바다와 강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했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또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제주에서 만난 사람들은 강인하고 용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섬과 전통을 사랑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다 위로 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저는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이 작은 섬이 왜 중요한지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폭풍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주도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었지만 제주 사람들은 그 문제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회색 하늘에서 눈을 떴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현지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었지만 날씨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작은 라디오에서 긴급한 경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풍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제주도를 향해 곧장 오고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따뜻해진 바닷물 때문에 태풍의 세력이 더 강해진 거죠. 창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울부짖기 시작하자 저는 제가 쓰려고 했던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섬의 응급 서비스가 가동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폭풍에 대비하고 있었죠. 저는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재훈 씨를 만났어요. 전에는 학교 교사였지만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침착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를 쌓았습니다. 그는 전에도 태풍을 겪은 적이 있지만 이미 물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 이번엔 정말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풍은 예상보다 더 강력하게 몰아쳤습니다.
결국 저는 현지인 및 관광객들과 함께 커뮤니티 센터에 갇히게 되었어요. 너무 위험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건물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어둡고 무서운 시간 동안 저는 제주도의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영순 씨와 다른 해녀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오랜 세월 바다에서 물질을 해온 덕분에 강인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대학생, 직장인들과 나란히 일했습니다. 해녀들은 모두의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전통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밖에서 울부짖는 바람에 대한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해가 떠올랐을 때 마침내 태풍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안의 일부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폭풍은 땅의 모양을 바꿔놓았습니다. 많은 논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많은 집들이 심하게 파손되거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저는 놀라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재건을 시작했죠. 이웃들은 서로 도와가며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영순 씨와 다른 해녀들은 해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구조선을 안내했습니다. 해녀들은 홍수에 갇힌 사람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까 만났던 해양생물학자인 박 박사님도 나타나셨습니다. 매우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밝고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큰 문제지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이 귀를 기울일지도 모르죠. 커뮤니티를 둘러보면서 저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환점을 보고 있었다. 제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모든 피해에 대해 슬펐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폭풍에 직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모여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세상에 전할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본 용기와 친절함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강해지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를 옮기고 침수된 방을 청소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저 방문객이었지만 제주 사람들은 저를 지역 사회의 일원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저에게 음식과 물을 나눠줬어요. 그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을 잃은 이야기를 하며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무사하다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길고 무서웠던 폭풍의 밤에 대해 이야기할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저는 매우 피곤했습니다. 옷은 젖어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손은 계속된 작업으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하루 만에 제가 제주 이야기의 일부가 된 거죠. 해가 질 무렵 모래주머니 더미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높았지만 최악의 폭풍은 지나간 뒤였습니다. 저는 제가 본 모든 것과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단지 재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자신도 몰랐던 힘을 찾고 어떻게 재건을 시작하는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환경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제주에 왔었죠. 지금은 제주 사람들의 놀라운 정신에 대해 쓰고 있었죠. 제 글이 그들의 용기와 회복력에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큰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기가 왠지 모르게 깨끗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하룻밤 사이에 변해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곳곳에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나뭇가지를 치우고 상점에서 물을 쓸어내고 깨진 유리창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슬퍼하거나 화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모두 의연해 보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만났던 해녀 영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큰 빗자루를 들고 한 무리의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하러 다가갔습니다. 에밀리. 영순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이리 와요. 우리 할 일이 많아요. 나는 그들의 그룹에 합류했다.
영수는 해변을 청소하러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해초와 쓰레기, 심지어 배의 일부가 여기저기 흩어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변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젊은이들이 그냥 우연히 찾아온 봉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가방과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민지라는 여학생은 환경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청소를 도우러 왔지만 배우러 왔어요. 이번 폭풍으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다의 회복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어요. 해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보았던 아름다운 곳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가 지켜보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일하기 시작했죠. 영순 씨와 다른 해녀들은 물속의 중요한 지점을 알려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주의 깊게 듣고 메모를 했습니다. 다른 현지인들도 음식과 여분의 도구를 가져와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쓰레기 수거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폭풍에 대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도 패배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더 잘 지을 거예요. 한 노인이 모래에서 부서진 간판을 꺼내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더 튼튼하게. 그래야 다음 폭풍이 와도 크게 다치지 않을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해변이 다시 해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 가져온 김밥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영순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제주 전통 노래였다고 하더군요. 곧 다른 사람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가사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뜻은 알 것 같았어요. 힘과 사람들이 함께하는 노래였습니다. 피곤해 지친 얼굴로 웃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저는 제가 특별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박 박사님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연구실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들이 샘플을 보며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박 박사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딱 맞춰 오셨네요. 지금 흥미로운 발견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제게 커다란 제주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도에는 알록달록한 색색의 포스트잇과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끈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박사는 폭풍으로 인해 해안선의 모양이 바뀐 곳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양 생물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지만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녀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새로운 갯벌이 생겼어요. 아기 물고기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해류가 바뀌었죠. 우리가 식량과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해초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미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희망의 징후를 보았습니다. 한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예전 모습 그대로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폭풍 후에 더 잘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설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해녀들이 젊은이들에게 잠수 기술을 가르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전수해야 합니다.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현지인, 방문객 등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고장난 것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았습니다. 섬은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폭풍의 피해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에너지와 가능성에 대한 감각. 저는 그날 보았던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모두가 힘을 합친 모습. 제주가 단순히 태풍 피해에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다시 태어나는 중이었다. 하늘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재난 직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희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진짜 강한 희망.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제주도민들이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뉴욕의 작은 아파트 책상에 앉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과 메모들을 살펴봤습니다. 그곳에 가서 큰 폭풍을 지켜보고
사람들이 힘을 합쳐 모든 것을 복구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이 엊그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타이핑을 시작하며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주도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그곳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순 씨와 다른 해녀들, 박 박사와 바다 동물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후 섬 주민들이 서로를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해 썼어요. 글을 다 쓰고 나니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멀리 떨어진 이 작은 섬에 관심을 가져줄까? 저는 제 이야기를 상사인 프랭크에게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고 삐소리가 나면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제 이야기가 사방에 퍼져 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한 기사를 읽고 제주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TV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와서 제가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기뻤어요. 하지만 가장 행복했던 건 며칠 뒤 우편으로 받은 편지 한 통이었어요. 제주에서 친구가 된 해녀 영순 씨가 보낸 편지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줘서 고맙다며 자신과 다른 해녀들이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녀는 제주는 작지만 그곳 사람들의 마음은 크다고 했습니다. 큰 문제에 직면하면서 배운 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영순이의 편지를 읽으며 이 이야기가 제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함께 일하고 지구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 후 몇 달 동안 이 이야기로 인해 많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을 만드는 중요한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 일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큰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제주로 보내 박 박사와 다른 과학자들로부터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제주도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제주도가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지켜봤죠. 태풍으로 상처를 입었던 해변은 이제 다시 깨끗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해녀들은 젊은이들에게 물질하는 법과 바다를 돌보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의 연구실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 함께 바다 동물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해변에 앉아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처음 제주에 왔을 때와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직업으로 시작했던 일이 훨씬 더 큰 일로 변해 있었죠.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죠. 자연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요. 제주도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막 시작이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구를 더 잘 돌보는 방법과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제주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해변에 앉아서 저는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고 계속 제주에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서 계속 배우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직 배울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멋진 섬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